아니 이것만 해도 5개인데 현장에 가보면 분전함이 수십 개 있어요. 이걸 언제 다 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쟤라는 자식들이 나쁜 놈이지 안전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놈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쟤라는 놈이 미친놈들이지 안전놈이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차단기 하나가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자,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누전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발생되는 겁니다. 누전이. 자, 어떻게 발생될까요? 자, 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누전이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차단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누전을 시켜볼 거예요. 떨어졌어요. 이 차단기가 떨어졌죠. 누전이 됐어요. 누전이 됐어. 진짜 누전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전을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메가하고 아날로그 메가를 갖고 있잖아요. 디지털 메가로는 빨리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기본으로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잡아서 하나는 이렇게 접지에 찍고 하나는 어디에 찍으냐면 어느 선이 누전이 되고 있는지 찍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핫선, 상선에다가 찍어볼 겁니다. 붙어. 그러면 중성선에도 찍어볼 겁니다. 쫙 붙어요. 자, 전등의 스위치가 만약 내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등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다고 보면은 붙어. 이것도 붙어. 야, 이거 뭐 누전이 무작정 되는 거예요.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 꼭 찍어야 되느냐. 이런 걸 안 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테스트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전되는 건 하나 있어. 그러면 다 올리는 겁니다. 다 거꾸로 올리는 거예요. 자, 올릴 때는 전원측부터 올린다가 아니고 그때는 거꾸로 올리는 겁니다. 거꾸로 올려. 여기서 메인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전되는 게 땅 떨어지겠죠. 메인을 올려보는 겁니다. 자, 올립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누전이 되고 있구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킹 들어가는 거죠. 체킹. 선을 안 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 이것도 나와. 자, 이것도 나와. 상선도 나오고 중성선도 다 지금 붙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고 만약에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이걸 뽑아 볼게요. 풀 겁니다. 풀어 볼 거예요. 자, 빼냈습니다. 빼냈어요. 자, 빼냈습니다. 빼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이거는 올라가. 어느 선이 누전입니까? 이 선이 누전이잖아요. 자, 여기서 빼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둘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누전으로 잡혀버리잖아요. 요렇게 돌아버립니다. 요 회로가 도는 거예요. 이 누전 차단기 자체가 이걸 뺐습니다. 이걸 꽂았어요. 여기에 갖다 대보면 돌아버리죠. 누전 차단기 자체가 회로가 구성되는 거예요. 회로가.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다 빼볼게요. 빼서 한번 찍어볼까요? 빼서 찍으면 안 나와. 빼서 찍으면 안 나오는데 누전되는 것을 여기서 갖다가 찍어버리면 이렇게 누전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돌아서. 그러면 이거는 누전이 안 되는 선이죠. 안 되는 선이야. 이걸 꽂아봤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전을 체킹할 때는 이걸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정확하게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 거야. 이걸 누전 체킹을 해보려면 이렇게 빼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 둘 다 누전되는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방금처럼 했을 때 이 선로를 빼지 않으면 두 선 다 누전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선로를 빼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누전되고 있다 이거지. 이거 누전되고 있잖아요. 누전되고 있으면 나중에 현장을 찾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붙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제거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고 또 여기도 찍어보고. 자, 이거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누전을 체킹할 때는 왜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느냐. 여기에 ELB 누전 차단기 내부에서 회로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로 구성이 돼서 자 그러면 이거 누전 차단 일반 테스트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일반 테스트하기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일반 테스트하기 저항해 놨습니다. 저항해 놨어요. 자 이렇게 지침 반은 올라가죠. 이렇게 반은 올라갑니다. 반은 올라가죠. 반은 올라가죠. 반은 올라가. 자 일반 테스트하기로 누전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테스트하기로 해도 누전이 심하면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저항이 제로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이게. 여기 안 나와 일반 테스트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회로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회로 구성이 안 되는데 500V 메가로 재버리면은 회로 구성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 테스트하기는 안 나왔는데 500V를 걸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이게 회로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선도 누전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고 이 선도 누전되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나 체크를 해보면 0, 0이라 나오죠. 아예 0, 빵빵빵. 이거는 완전히 누전이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0.107이라고 나왔어요. 0.107이 나왔습니다. 0.107메가오hm. 0.107이면 누설 전류 값이 어느 기준입니까? 0.107. 2020년 이전 건물은 여러분들이 0.107. 2020년 이전 건물은 이게 150V에서 300V 이하는 0.2메가오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1메가오음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0.107 불량 누전으로 판명된다. 누전으로 판명된다. 문제는 0.2메가 1메가가 뭡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1메가오음이 뭔데요? 1메가오음이 나오면 뭐 저한테 좋은 게 있습니까? 누설 전류 값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0.2메가오hm 옛날 건물인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암페어로 환산하면 10의 3성을 곱해주면 1.1mA입니다. 즉 0.2메가오음만 이상만 유지시켜주면 1.1mA 이하로 떨어지니까 사람한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느끼지 못해. 그런데 지금은 강화되어 가지고 1메가오hm 이상 절연을 유지시켜라 하면은 어떻게 되냐? 0.22mA입니다. 그러니까 1메가 이상 유지시켰을 땐 사람한테 통할 수 있는 게 0.22mA니까 사람이 감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것이 누설 전류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0.22mA 이하로 흐르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누설 전류가. 내가 뭘 안 가져온 거예요? 메가를 안 가져왔어. 메가를 안 가져왔으니까 야, 나 이 누설 전류계로 측정을 하면은 누설 전류로 측정해서 0.22mA 이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하 나와야 되면 그러면 전로가 좋겠지. 과연 0.22mA 이하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누설 전류계로 그러면 찍으면 누전을 알 수 있을까요? 0.22mA 이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누설 전류계로. 그럼 누설 전류계로 한번 누설 전류계는 어떻습니까? 한 선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 자, 전등을 켜볼 겁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0.08. 괜찮네요. 0.08. 자, 이렇게 0.08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지금 꽂았습니다. 안 켰어요. 전자레인지를 켜지도 않고 꽂기만 했어. 꽂기만 했을 때 전자레인지 쪽 이거 그냥 이럴 때 여기에 내부 회로에 전류가
존재한다 했잖아요. 꼽기만 했는데 누설 전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꼽기만 했는데 누설 전류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0.45. 누설 전류가 0.45면 아니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해도 0.43인데 만약에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잠깐 돌려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2.36, 2.35, 스톱. 자, 누설 전류계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재서 값을 가지고 하면 100이면 100번 웬만한 선로는 어떻게 여기 기준치인 0.22mA를 넘는 거예요. 0.22mA. 아, 이거 절연장 측정이 힘드니까 이렇게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서 이 값 0.22mA 이하로 나온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부하를 다 빼보겠습니다. 부하를 빼면 돼. 부하를 다 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하를 다 제거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지 않겠죠. 누설 전류계로는 절연장이 체킹이 안 된다. 누설 전류계에 왜 체킹이 안 되느냐? 여기에 누설 전류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누설 전류 허용치가 여기 0.2가 아니고 차단기의 허용 전류치는 얼마냐면 30mA입니다. 이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또는 화장실인 경우엔 15mA. 자, 전류계로 체킹했어. 전류계로 체킹했을 때는 여기에 29mA가 흘러도 이게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30mA가 넘어가야 충격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화장실인 경우에는 이렇게 15mm짜리는 이 버튼 색깔이 좀 틀립니다. 버튼 색깔이 좀 틀려요. 여러분들이 누전을 잡는데 직무고시에서 누설 전류계로 체킹을 해서 누전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아예 해당이 안 된다. 이 부하가 저는 실험용 부하니까 콘센트가 하나지만 이 차단기 하나에 콘센트가 얼만큼 많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가 절연장 체킹은 절로 여기에서 콘센트까지 여기에서 등 가기 전 등까지가 아니고 등에서 빼진 걸 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빼져야 되고 여러분들 누전을 체킹하려고 하면 실제 누전을 체킹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도 다 빼져야 돼. 여기도 이렇게 다 빼져야 되고 여기도 다 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기를 꽂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기를 꽂았을 때 누전되는 게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따지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뺍니까? 이거까지는 꼽잖아요. 이거까지는 꼽은 상태에서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건 뺀 상태에서 체킹하면 만약 기기가 누전이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기가 누전이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버리죠. 만약 그러면 기기 누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기기 누전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누전을 체킹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체킹합니다. 쫙 붙었어. 쫙 붙었어요. 쫙 붙었어. 여기도 쫙 붙었어. 이건 어느 정도, 이거는 관계없어요. 요 선은 관계없는데, 이 선은 완전히 붙었어요. 이 선은 완전히 붙었어. 그러면, 0, 누전이야, 누전. 이 누설 전류라는 것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선로하고 콘센트까지 사이에서 흐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꽂혀 있잖아. 꽂혀 있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쁨으로 내 선로가 나쁘다고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선로가 나쁘다고 적어야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빼보겠습니다. 기기를 빼볼게요. 자, 기기를 뺐어. 안 나오는 거야. 기기를 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전이 아니잖아. 누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꽂아진 상태로 체킹해가지고 이게 나쁘니까 나쁘다고 써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선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은 뭐예요? 고치는 거지. 고치면 되는 거지. 가전제품 자체가 누전이지 여러분 건물에 누전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래 뽑아와서 어느 선로인지 나중에 찾을 거 아닙니까? 누전 이제 오늘 만약 누전을 찾는다고 해보니까 콘센트 다 빼다 보니까 이 자식이 누전이야. 이 자식이. 자 여기 체킹해 봅니다. 쫙 올라가죠. 그 다음 이쪽 거 체킹해 봅니다. 쫙 올라가죠. 네. 자 여기 기기가 누전이라 이거지. 기기가. 오늘 얘기로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누전을 체킹할 때는 반드시 이걸 빼지 않으면 오차가 있다. 즉 누전 차단기에서 돌아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을 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전이 설령 잡혔다 하더라도 가전제품 저항값이 다 여기에 포함돼 버리니까 결론은 좋은데 누전이 될 수 있더라고. 누전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직무고시에서 여러분들 누전 체킹하는 게 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체킹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절연장을 찍거나 누설 전류계로 쟀을 때 이런 선을 다 빼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오차값이라는 게 있다. 오차값이 크다. 오차값이 커. 그래가지고 누전이 아닌 선로인데 막 누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시설관리에서 찍는 데는 어디예요? 분전압이잖아요. 분전압.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걸 일일이 다 찍어 볼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절연장 체킹이 안 된다는 것이 내릴 수도 없거니와 찍어도 여기 이것만 내려서 안 돼. 이 선로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되는 거야. 안 빼내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 봤잖아요. 돌아버리는 거. 직무고시 하시는 그 전기기사님들이 왜 이걸 체킹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내려서 하지? 마구 주장들 하시는데, 제가 감히 전기기사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현장에 가서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다 올라갔는데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고장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땅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가서 이 선로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교체를 하든가 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고시에서 절연장 체킹을 한 값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육안으로 싹 봤어. 눈, 코로 싹 봐서 이상이 없으면 절연장이 좋다. 즉 100메가로 다 써버리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개인데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이런 분전함이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있는 거야. 이걸 언제 다 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라는 자식들이 나쁜 놈이지 안전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쟤라는 놈이 미친놈들이지 안전놈이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강력하게 우리가 전기기사들이 현장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본인들이 정 자신 있으면 현장을 하루 줄 테니까 와서 싹 재보는 거예요. 열받잖아. 자, 마치겠습니다.